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 피싱 등 민생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한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만 주기로 6개월 전에 정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완전 폐지 법안 당론으로 발의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스페인 프랑스 월드컵 준결승이 있었는데 아셨어요? 알긴 알았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이거 보고 왔더니 약간 애롱애롱한데. 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법사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보안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남기는 법안이 민정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됐죠. 그렇습니다. 홍기현 의원 등 11명은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없이는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국민 권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대로 존중을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논의한 지난 2월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필요했다면 그때 그런 법안을 발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난 2월에는 보안 수사 요구권만 하기로 당론을 정리했단 말이죠. 그게 2월 달이에요. 2, 3, 4, 5, 6, 7, 6개월 지났잖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당론으로 발의를 했어요. 네, 전면 폐지. 이게 당론 발의된 거거든요. 6개월 전에 약속하고 일주일 전에 당론 발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갑자기 대한민국 법체계에 생겼나? 소송법 개정안 여기서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발의했잖아요. 당론 발의는 아니고 당론 발의 아니에요? 당 TF에서 발의한 거죠. 당 TF 발의예요? 네. 당론은 근데 지난 2월에 이미 그치. 정해졌었어요. 그때 보안 수사 요구권만 네, 인정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근데 어제 의총에서 저 당론 의결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론이 아니다라는 반론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김한규 원내수석이 그때 대변인인가요? 나와서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2월 달에 분명히 2월 달에는 당론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저 질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고 남겨놔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저 질문을 원내에 계속했고 어제 2월 달에 당론이었냐고? 예, 어제 김한규 2월 달에는 보도가 당론으로 돼 있어요. 어제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공식적으로 당론은 아니다.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당론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여튼 그렇게 다 발표했어요 어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대통령 공약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올 2월에 아예 당론으로 정했고 그렇지, 정리됐지, 그때. 당권 주자들도 다 보안 수사권 주지 말자 다 정한 거 아닙니까? 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2월 달에 당론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TF 그때도 그 당론이라고 아마 브리핑까지 다 한 걸로 저도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영상도 남아 있어요. 네. 근데 당론이라는 게 꼭 의결을 땅땅땅 거쳐야 돼요? 그 우리가 말할 때 당론은 의결을 거치는 걸 당론이라고 하긴 하죠. 당론 의결을 하거든요. 원내대표가. 근데 그때를 땅땅땅 두드리진 않았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건 그게 당론으로 하자는 그 결론만 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네네네. 무슨 말장난? 그래서 당론이 아니다라는 어제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절차적으로는? 반론이 많이 나왔고 하여튼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은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의결된 것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당론이 아닌 것처럼 어제는 의총에서는 정리가 와. 되더라고요. 조선일보만 보면 그래서
야, 보안수사권 폐지가 우리 당론 아니야. 우리 후퇴했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게 반대하면은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당론이면. 그리고 일단 법사위의 의원 2명이 지금 김남희 의원하고 김동완 의원이 일단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누구야 또 박균택. 박균택 또 의원도 좀 반대한다고 명단 공격을 띄워주세요. 했잖아요. 이러면 일단 나중에 사보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론이면. 당론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은 네.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박균택 의원은 원래 당론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걸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근데 그 존치안이 있잖아요. 네. 그 존치안에 혹시 법안 내용 보셨어요? 네, 그것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자료화면 그 계세요? 기사를 분명 좀 자료가 있으면 저거 제가 한마디만 예. 하고 저기 저렇게 그 뭐 보안 사건을 두겠다라고 사회적 약자, 하는 민생. 근데 예? 저게요. 그 보시면 저 밑에 보시면은 피해자 이의 신청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형사 사건 140만 건 중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100만 건이에요. 아, 피해자가 있는 건이. 그럼 100만 건의 피해자가 이의 신청하면 다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건 저거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 피해자들은 자체가. 거의 이의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제한적 예외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것은 보안 사건을 그냥 존치하자는 법안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거는 그냥 수사권 존치하죠.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했다. 고맙습니다. 경찰관님 고맙습니다. 검사님 그런 사건은 그 거의 이의 신청 없어요. 제도는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고소인 또 이번엔 고발인을 추가했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저것은 그 피해자 사건을 저렇게 넣은 것은 100만 건 지금 현재 피해자에 있는 100만 건을 전부 다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했고 한 것이고 병합 사건, 병합 필요 사건도 사건을 있지 않습니까? 좀 힘 있거나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사건을 2개, 3개 만들어서 병합하면서 시간 끌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저거.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은 민생 뭐 사건, 뭐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기준이 불명확해요,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뭐 무엇을 민생 범죄라고 할 것인가라는 것은 저것은 수사권을 그냥 존치하기 위한 그냥 그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민생 다 민생이지 뭐. 다 민생이죠. 교통사고도 민생이고, 더군다나 보이스 PC, 임금 체불도 금융투자, 다단계 등 민생이고, 했잖아요. 다 등. 민생이죠. 그러니까 등. 우리가 민생 범죄라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불명확한데 민생 범죄라고 저렇게 두면서 마지막에 피해자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등을 넣는 거거든요. 저것은. 그래서 그 수사권을 그냥 존치하겠다는 거고 저기 동일성이라는 원칙 저게 그 제가 5번을 좀 보내주시면 동일성 범위 하에서 그 뭐 저기 이제 별건 수사를 할 수 없다. 별건 수사가 안 될 것이다. 저렇게 동일성을 해놓으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수사 개시권을 이제 폐지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수사 개시권, 직접 수사권, 인지 수사가 한 해에 한 4,800. 좀 시간을 두고 착착착착 이렇게 보안수사권 반대를 위해서 나서는 그런 빌드업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6개월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검찰개혁 실패했을 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6년 전에 윤석열 감찰 때랑 비슷해요. 똑같은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의 반대로 결국에 무너진다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다 조용히 반대했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놓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지금 반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 근데 이분들이 법사위원들 그러면 2월 달에는 왜 말을 안 했어요? 법 체계는 똑같은데 2월 달에 그때는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땐 당 대표가 그립이 셌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당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내대표단에게 한번 좀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도 어제 그냥 의총의 분위기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의총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땠다고요? 그러니까 당론 여부에 대한 분위기는 그랬다는 거고.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었다. 네, 그걸 이제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걸 물어본 사람들은 이게 당론이 아니어야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징계 대상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존치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 일부 남겨둬야 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어제 이제 그 질문을 했죠. 당론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어제는 공식적으로는 했습니다. 그 의총 내에서. 당론이 아닌 게 되네.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당론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밝혀주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원내대표가 어제 한 얘기는 네. 완전 폐지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는 계속 예, 처음부터 그 입장을 그랬었어요. 계속 네.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도 의총 시작할 때 저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피해자들의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자라고 했지, 그게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은 지금도 있고 더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저도 어제 이해는 했는데, 어쨌든 원내대표는 지금 입장은 전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들도 보안수사 폐지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 기자회견했던 세 분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세 분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는데, 김동완 의원이나 손소월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따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 시장에 끼어들어요. 예, 요 장면 잠깐 봅시다.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정책실장님하고 저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합니다. 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적진에 가서 정권이 불편해할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왔다. 이런 그림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주제를 꺼낼 상황이 아닌데 꺼내니까 총리가 그 주제는 따로 준비된 날이 있으니까 꺼지시오. 이런 말이죠. 전문용어로 까인 겁니다. 외국어로는 쿠사리를 먹다. 예, 쿠사리. 일본어 원설이 있죠. 예. 근데 이 한참 지나서 첫 등장에 쿠사리를 먹은 게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대통령이 비공개 전환 직전에 오세훈 시장에게 따로 네. 간단하게 인사하시라고 네. 국민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잘려요. 잠깐 봅시다. 오세훈 시장님 어디 계세요?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주택 또 다른 얘기를 시작한 거야.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예, 하시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쿠사리. 인사 한마디 할 기회를 주었는데 인사를 하고 그쳤어야 하는데, 저 인사하고 몇 마디 더 하긴 합니다. 근데 부동산 보고는 다른 시간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다가 또 쿠사리? 네. 예, 또 잘린 거. 재밌는 장면입니다. 의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는가를 믿는 20대 남자가 46%가 나와요. 와, 충격적이다. 이건 여러 중국이 개입했는가?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 예. 이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윤호개인 일부가 아니라 46%가 46%가요. 작년에 25%였는데 올해 46%로 뛰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변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계와
공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체제가 완벽하게 붕괴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완벽이라고 하진 마시고 예. 대체로 붕괴되었다는 걸 뜻하는. 이건 근본적인 계획이나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술이 불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20대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윤호개인이 주장하는 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까 저게 똑같은 와. 건데요. 네. 그 역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는 진보 교육감이든 보수 교육감이든 똑같은 거예요. 근현대사를 우리가 지금 안 가르쳐.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쳐? 선택 과목이에요. 그게 이명박 때 그걸 뺐잖아요. 아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그게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입시에 크게 입시가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진단이 있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보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동의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런 진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 잉여 인간이 많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AI 시대가 되면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위협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인간이라는, 즉 잉여 인간이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 모든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 같이 가지 못해요. 스스로 교육하지 못해요. 교육 과정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때 우리가 AI 관련 시대에 관련해서 많은 진단을 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간단한 진단은 뭐냐면 AI 시대에 우리 애가 노동한 일자리가 없어진다. 아니다. 일자리가 새로운 상태로 생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냐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동 환경이 모든 영역에서 모두가 추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물과 사람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모든 게 추상화돼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잉여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 되게 이 교육 환경에 누락된 사람은 어떻게 할